이곳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여기 미국의 한 병원에서 중년 여성이 치료만 해준다면 비용 따윈 아무렇지 않다고 제발 치료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담당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국으로 가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는 왜 치료를 거부하는지, 그리고 왜 한국으로 가라고 하는지 그 사연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온 50대 사업가 린다입니다. 평생을 사업체와 함께한 제 삶은 항상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은 늘 커피 한 잔으로 때웠고, 점심은 미팅 중에 간단히 베이글이나 샌드위치로 해결했습니다. 저녁은 주로 사무실에서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죠. 피자, 햄버거는 제 단골 메뉴였습니다. 운동은 사치처럼 느껴졌고, 일에 몰두하다 보니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운동은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일할 시간이야. 제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건강을 뒷전으로 밀었습니다. 주말에도 여유가 없었어요. 경쟁사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검토하며 늘 성공하려면 지금처럼 달려야 해라고 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저에겐 딸이 있는데 에밀리는 제 삶에서 가장 큰 위로이자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쁜 일상 속에서 딸과 보내는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조금만 쉬는 게 어때요? 라고 걱정하는 에밀리의 말에도 저는 매번 괜찮아. 엄마는 할 수 있어라며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런 제 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이미 경고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로가 쌓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일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피로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무기력함이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복부 불편감이 점점 심해졌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혈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을 핑계 삼아 조금만 쉬면 나아지겠지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복부 경련과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면서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전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암 초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암이라고요? 저한테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이 주요 원인입니다. 정크푸드와 인스턴트 식품,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이 암을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잘못된 생활 습관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항암 치료와 더불어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구토와 복통, 설사가 계속되었고 병원식은 제 입맛에 맞지 않아 매 끼니가 고역이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해질 줄은 몰랐어라고 생각하며 점점 정신적으로도 지쳐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밀리는 제게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병실로 찾아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엄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항상 곁에 있어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딸은 제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기며 늘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에밀리의 존재는 제게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의 항암 치료 끝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장에 남아있던 용종과 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추가 검사에서도 암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에밀리는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제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시작하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가 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새로 임명한 CEO와 임원들은 책임감 없이 회사 운영에 임했고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에 주요 고객사들마저 이탈해 매출은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한 저는 복귀와 동시에 경영 전반을 점검하며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에 몰두하며 다시 회사의 명성과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동안 제 딸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진로를 찾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치료 중에도 딸은 저를 걱정할까봐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지만 아픈 부모를 바라보는 딸의 얼굴에는 항상 걱정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 복귀 이후에도 딸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천천히 하세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딸의 이런 말에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사와 제 자신을 동시에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3년의 노력 끝에 회사는 간신히 이전의 위치를 되찾았지만 그 대가는 제 건강과 딸과의 관계였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일상이 되었고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 건강검진조차 계속 미뤘습니다. 딸과 식사 한 끼 편히 하거나 그녀의 고민을 들어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를 우선시하는 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 몸은 다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복통과 피로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병원을 찾았고 암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암세포는 이전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저는 또다시 암과 싸워야 한다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반복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렸고 제 신체는 스스로를 방어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딸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암과 싸우는 동안에도 회사가 위기에 빠졌던 시간에도 딸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곁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회사와 경영에 매달려왔던 것입니다. 더는 딸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상태를 진단하며 면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면역 체계가 형성되어야 정상 세포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데 저희 신체 기능은 지나치게 악화되어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하기엔 그 과정에서 겪은 신체적 고통이 너무도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기에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한국을 추천하셨습니다. 암 치료 선진국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이고 과학과 의학 수준도 세계 최고인데 왜 멀고 먼 한국까지 가야 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단순한 기술력만으로 암 치료의 효용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셨죠. 지금 린다 씨께는 암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 회복을 위한 대체 요법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해야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암 치료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치료와 함께 면역력과 저항력을 개선하는 한방 치료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달리 치료 대기 시간이 없고 최첨단 시설과 전문 의료진을 갖춘 병원에서 훨씬 높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던 중 딸 에밀리가 저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치료받으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제가 같이 갈게요. 알고 보니 에밀리는 대학생 때부터 한국 문화와 역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팝과 한국 영화에 빠져들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도 흥미를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엄마가 회복되실 때까지 제가 곁에서 돌봐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엄마가 가장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에밀리의 단호하고 따뜻한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고 딸의 결심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에밀리와 함께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제 사업 지분을 정리하고 그동안 회사 기여분을 현금과 주식으로 돌려받아 경영권과 모든 권리를 CEO와 주주들에게 넘겼습니다. 비록 사업에서의 꿈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쉬웠지만 이 돈으로 에밀리와 함께 건강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결심이 더 컸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병원을 방문한 순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규모에 놀랐습니다. 왜 의사 선생님께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극찬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시설이 많았던 미국의 병원의 경험으로 한국 병원도 그리 큰 기대를 안 했죠. 한국의 대형 병원은 마치 호텔이라고 해도 될 만큼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으며 냉난방 시설이 쾌적해 병원 특유의 답답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내부의 집기와 시설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관리되어 있었으며 식사의 수준도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인 저를 위해 맞춤형 메뉴를 제공해 주어 음식 문제로 고생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도 이곳의 분위기를 보며 엄마, 여기가 정말 병원이 맞아요?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병원마다 종합 암센터가 마련되어 있어 암 환자에 대한 맞춤형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암 환자들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따라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과가 협력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도출해 주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 등 장기능과 관련된 문제가 많았기에 내과와 내분비과의 협력을 통해 증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은 제 상태를 세심히 살펴보고 치료의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처음 마주했던 기억은 강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후 차분하고 명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료진과 함께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완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선생님의 확신에 찬 말씀이
제게 큰 안심을 주었습니다. 마치 불안한 제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희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함께 노력하여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가 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도 의사 선생님은 단순히 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전반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과 함께 지내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회복의 열쇠입니다라는 말씀이 제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치료 계획을 세세히 설명하며 저와 충분히 상의해 주셨습니다. 표적 치료와 방사선 치료의 장점과 예상되는 효과, 그리고 부작용까지 솔직하게 알려주셨고, 각 단계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하셨습니다. 린다 씨, 이 과정은 힘들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에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태도와 자신감은 치료 내내 제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용기를 주셨고 치료 과정의 고통을 이겨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앞으로도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딸 에밀리도 의사 선생님께 깊은 신뢰를 보이며 말하더군요. 엄마, 선생님이 이렇게 확신하시니 저희도 끝까지 믿고 따라가요. 우리 정말 잘해낼 거예요. 그 한마디는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제가 치료를 받는 동안 에밀리와 의사 선생님은 늘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태도와 확신의 참말씀은 단순히 치료의 과정이 아니라 제게 희망과 안정을 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이 과정을 이겨내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의료진의 따뜻한 배려와 전문성은 한국에서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말과 태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병원이 제공하는 이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저는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 과정을 함께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한국의 병원은 정말 다르네요. 모든 게 환자를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곳에서 치료를 시작하며 저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 모두를 회복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진료부터 의료진의 따뜻한 배려와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고, 최첨단 장비와 체계적인 진료 과정이 신뢰를 더했습니다. 특히 맞춤형 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의료진은 제 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한 후 제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여러 전문 분야의 의사들이 협진을 통해 필요에 맞는 치료 방법을 도출했고, 덕분에 저는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용 면에서도 한국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치료를 결심하기 전 유럽에서의 치료 옵션도 고민했지만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같은 수준의 치료를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기 시간이 짧았던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암 치료를 위해 몇 주나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지만 한국에서는 진단 후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암 치료에 있어 신속한 치료는 생존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점은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 서비스도 매우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영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있어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병원과 연계된 숙박시설과 교통지원 서비스도 잘 준비되어 있어 치료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시작하며 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전문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곳을 넘어 환자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초점을 맞춘 곳이었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제게 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표적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린다 씨의 체질과 상태에 맞춘 치료를 진행할 것입니다.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라는 말씀에 저는 안심하며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지만 한국에서의 맞춤형 치료는 저희 체질을 고려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표적 치료는 암세포에만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몸의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최신 장비와 기술 덕분에 부작용이 적고 치료 과정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기적으로 제 상태를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치료 계획을 세세히 조정해 주었습니다. 린다 씨의 몸이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큰 위안을 얻고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을수록 제 몸은 점점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식욕이 없고 쉽게 지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을 되찾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균형 잡힌 식사와 영양 관리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딸 에밀리는 매일 엄마, 오늘 더 건강해 보이세요. 라며 저를 응원해 주었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치료를 이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제공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과 영상 수업은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의료진은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회복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인적인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의료진의 조언은 제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항암 치료가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고, 맞춤형 치료 덕분에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최소화되었습니다. 딸 에밀리와 함께 점점 나아지는 제 상태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삶의 소중함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의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치료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처음으로 환자식을 받았을 때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주로 빵과 샐러드, 그리고 가끔 스프가 제공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소화에 부담을 덜 주는 따뜻한 죽과 다양한 야채 반찬,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국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낯선 음식들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병원식이라고 생각하며 익숙하지 않은 한식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죽과 김치 같은 반찬은 미국에서 흔히 접하지 않던 것이라 낯설기만 했습니다. 딸 에밀리는 옆에서 웃으며 저를 격려하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이건 엄청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래요. 한번 드셔보세요. 며칠이 지나자 저는 한국 병원식의 진가를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은 소화가 잘 되었고, 국물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야채로 이루어진 반찬은 식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국에서 먹던 빵이나 샐러드랑은 정말 다르죠? 라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 음식이 처음엔 낯설었는데 확실히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야. 특히 따뜻한 국물은 제 몸을 데워주며 치료로 인해 약해진 속을 달래주었습니다. 미국 병원식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포만감과 안정감이 한국 병원식에서는 느껴졌습니다. 한국 병원식에 적응한 이후 저는 식사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반찬이 나올까? 라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건강한 음식 덕분에 제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매 끼 일을 마칠 때마다 든든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식은 치료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야 회복이 더 빠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환자식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병원식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제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딸 에밀리는 가끔 병원 식사를 보며 엄마, 저도 이런 건강한 음식으로 밥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식사 시간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병원 생활의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병행하여 병원에서 추천한 또 다른 치료는 바로 한방 치료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서양 의학에만 익숙했던 제가 과연 효과를 느낄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권유와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저희 체질에 맞춘 한방 치료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방 치료가 저처럼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셨죠. 한방 치료의 첫 단계는 저희 체질과 현재 상태를 세심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맥과 상담을 통해 저희 신체와 에너지가 어떤 부분에서 약해져 있는지 진단받은 후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맞춤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복용한 한약은 화학 성분이 없는 생약으로 만들어져 부드럽게 체내로 흡수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약은 면역력을 높이고 기운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약해진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약과 함께 진행된 것은 침 치료와 약침 요법이었습니다. 침 치료는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었으며, 약침 요법은 생약 성분을 몸의 주요 경혈에 직접 주입하여 몸의 회복을 촉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침을 맞을 때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침 치료가 끝난 후 몸이 가볍고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며 놀라웠습니다. 치료가 점차 진행되면서 저는 몸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의 활력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소화도 원활해지고 수면의 질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엄마,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세요. 딸의 말에 저는 거울을 보며 예전보다 생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린다 씨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방 치료가 항암 치료와 함께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꾸준히 진행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보실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방 치료는 단순히 보조적인 치료를 넘어 저희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한약과 침 치료는 항암 치료로 지친 제 몸을 다독이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넘어 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의 이력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업을 경영하며 쌓였던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몸이 크게 약해졌고 이는 암 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린다 씨, 암 치료에는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생활 패턴을 바꾸고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는 것이 치료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이력을 반영해 스트레스 해소에 중점을 둔 집중 케어를 추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 내에서 운영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과 영상 세션을 추천하셨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린다 씨, 치료 과정 중에는 명상과 호흡법을 통해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조언과 함께 의사 선생님은 매주 일정 시간 동안 심리 상담과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명상 세션에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몸의 긴장을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차 깊은 호흡과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저를 안정시켜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에서는 제 삶의 방식과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린다 씨,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상담사의 말은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스트레스 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는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상과 심리 상담은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린다 씨가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면서 몸도 훨씬 더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단순한 부수적인 과정이 아니라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암 치료는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따뜻한 배려와 세계적인 수준의 치료, 그리고 세심한 맞춤형 서비스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깊이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치료와 병행했던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과 체질에 맞춘 한방 치료는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몸과 마음을 모두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달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시작하며 딸 에밀리는 제 곁에서 늘 함께해 주었습니다. 딸은 단순히 저를 간호하는 것을 넘어 병원 생활의 모든 부분을 세심히 챙겨주었고 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딸은 한국의 문화와 환경에 점점 더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여기서 지내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음식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효율적인 시스템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이번에 엄마를 간호하면서 한국을 더 알아가게 됐는데 여기서 공부하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이 딸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한국 대학의 국제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어 한국의 대학교와 학과 정보를 조사하고 관심 있는 전공을 찾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엄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고 다양하대요. 제가 관심 있는 전공도 여기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유학의 꿈을 품은 딸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한국어 학원을 찾았고 한글 자음을 익히고 단어를 외우며 열정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나 간호사들과 대화를 시도하며 조금씩 한국어 실력을 쌓아 나갔고 매일매일 실력이 향상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한글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전통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한국의 명소나 전통 음식을 추천받아 저와 함께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배운 걸 바탕으로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면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한국에 대한 기대와 열정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딸은 저를 간호하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찾고 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엄마가 적극 응원할게.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 후 딸은 한국 유학을 목표로 한 걸음씩 나아갔고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딸의 곁에서 응원하는 것이
또 다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게 된다면 저도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펼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특별한 의료 서비스와 따뜻한 문화는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도 한국에서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건강도 잘 챙기면서 제 삶을 다시 설계해보고 싶어요. 딸과의 대화 속에서 제 꿈은 조금씩 구체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치료를 받으러 온 나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곳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제게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세심하고 따뜻한 의료 서비스는 저희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딸이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저도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고 꿈꿀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딸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